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연구소입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저 양평구 수돗물 보고서와 망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신 글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물이 담고 있는 용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물이 그거를 그나마 지금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크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양평군에서의 수돗물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거의 망간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볼게요.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갖기 위해서 처음에 좀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 수돗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수돗물은 상당히 품질이 좋아요. 세계에서 7번째로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물값이 가장 싸요. 첫 번째로 싼 나라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조 원대의 생수를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26번째로 물이 부족한 나라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부족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물 부족 국가는 맞아요. 근데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먹자고 홍보를 하면서 관공서에는 다 정수기물을 먹죠. 그죠? 그러다 보니 수돗물에 대해서는 95%의 불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돗물은 상당히 품질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신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양평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건 포항에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그런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속의 영상이라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경북 포항현 가정집에서 사용한 수돗물 정수 필터들입니다. 사용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모두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개수대에 새 필터를 끼우고 수돗물을 틀어봤습니다. 물을 튼 지 3분도 안 돼서 정수 필터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또 다른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기 필터가 시커멓게 변했고 물티슈로 닦아내자 새까만 입자들이 묻어나옵니다. 바라고 하루 만에 지금 색깔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요. 심지어 처음에 이제 물 틀면 물이 누런 물이 나오고 또 이제 색가루 가루 같은 게 이렇게 손에 묻어요. 포항시내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 넘게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을 염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속에 있던 철과 망간 등이 변함을 고문 입자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수질 검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에 이어 포항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희입니다. 네. 이게 그 작년에 그 포항에서 망간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양평도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그런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걸 접근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토대는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수돗물 품질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2019년도 거예요. 그러면 기준연도가 언제냐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겪었던 문제,
그 다음에 올해 겪었던 문제들은 여기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화되고 있는 어떤 망간에, 그러니까 수돗물이 이제 까맣게 어떤 알게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연별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월별로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달, 그다음에 저저번 달, 뭐 이제 이런 월별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2019년도 수돗물 품질 보고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요게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상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수자, 그러니까 시설, 상수도 시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상수도로 물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수로 드시는 분들이 몇 프로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상수도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설명이 3개예요. 그래서 양평 통합상수도, 그다음에 양서상수도, 양동상수도 이렇게 3개인데요. 물의 양도 많고, 그다음에 통합을 해가지고 취수를 관리하고 정수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배수가 여러 군데로 이루어지는 곳, 그런 곳이 양평 통합상수도예요. 여기서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냐면은 26,000톤, 26,000톤이고요. 양서상수도는 5,000톤, 양동상수도는 1,000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취수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수원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망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취수원으로 생각되는데 어디냐면 흑천입니다. 그래서 흑천, 그다음에 양서는 지금 북한은 표류수를 쓰고 있고요. 양동은 개정천에 있는 복류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양평 통합상수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가 조금 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알고 계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좀 부가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그냥 복잡하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얘를 갖다 놓고 상수원에서부터 착수정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약품을 주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검은 알갱이 망간이 어느 과정에서 이제 생성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그러니 그 망간이 어디에서 들어갔을까도 우리는 계속 눈여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돗물은 수질 관리를 여러 개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수와 정수. 그러니까 원수는 원래 그 취수장에서 뜬 그 상태의 이제 원수예요. 그러니까 처리하기 이전. 그다음에 정수는 그거를 처리한 다음에 이제 수질 관리거든요. 이게 그 복잡한 표를 제가 그냥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수질 관리를 뭐 얼마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기 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복잡한 걸 다 차치하고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원수나 정수 같은 경우에 원수는 특히나 보면은 매일 검사를 해요. 매일 검사를 하는데 그 6개의 항목이 있죠. 6개 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 염소. 그죠? 요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정수의 입장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를 또 한번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원수에서 매일 검사를 하는 그 항목들 중에서 정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매일 검사가 없어요. 매일 검사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망간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되게 복잡한 중금속을 검사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망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심미적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심미적 요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봤을 때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이거 냄새가 왜 이래? 그러니까 요 정도의 관리 요소로 망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원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매일 검사하지만 정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수도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넘어가 보면요.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검사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수도사업소에서 되게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의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한 결과를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검사를 하냐 그러면 중앙생명연구소라는 주식회사 중앙생명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양평군 수도사업소에다가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어떤 다른 뭐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뭐 용존산소량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 한 부류,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대장균류 한 부류, 그리고 카드뮴, 비소 뭐 이런 중금속류가 또 한 부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개 정도의 부류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은 그 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면은 그런 거에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돗물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견해를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 계속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 이게 수십 가지가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저기 눈여겨본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부터 좀 드릴게요. 보시면 잔류염소 있죠. 잔류염소. 잔류염소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이제 깨끗하게 그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화학 처리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소를 넣습니다. 그 염소를 넣으면, 그러면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첫 번째,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미생물. 두 번째, 거기 들어가 있는 금속들 중에서 그 금속들과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 금속들을 이온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석출해내서 없애주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안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처리하는 거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염소가 너무 많은 잔류가 된다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수도 꼭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겠죠. 물론 지금 잔류염소 양을 잘 보시면 기준량은 리터당 4mg이거든요. 그러면 1리터 아시죠? 1리터 우리 맥주 1000cc, 그죠? 그러면 1000cc 안에 4mg이면 아주 극소량이에요. 아주 극소량인데 양평 통합정수장이나 양서 통합정수장, 양동정수장에서 검출되는 양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죠?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색깔 칠해놓은 거. 다른 건 당연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세균도 물론 기준치가 있지만 뭐 거의 없죠. 지금 이제 밀리리터당, 그러니까 밀리리터면 아주 뭐 한 방울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세균의 개체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다. 대장균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잔류염소를 한번 눈여겨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 또 이제 그 노후관이 있잖아요. 노후관. 잘 보시면 일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관. 일반관은 노후되지 않은 깨끗하다고 인식이 되는 상수도관이고요. 그리고 노후관은 우리가 평가하건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여기에 다른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이다. 이런 걸 노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지금 이제 8개소로 잡는데 그 8개소에 염소이온, 그 다음 망간, 잔류염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염소이온 기준치와 그 다음 잔류염소 기준치, 그 다음에 이제 망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는데 거의 지금 수치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염소이온도 뭐 숫자 보이시죠? 250인데 거기에 뭐 17.8, 뭐 그죠? 아무리 최대로 나와도 뭐 45.8 이 정도니까요.
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0.05mg이 기준이에요. 1리터당. 1리터당.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의 기준량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잔류염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에 나오는 양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는 양. 그죠?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넘어가면 네, 됩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두에 그 영상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잠깐만 기억을 잘 해주세요. 예, 그게 연결이 되니까요. 네,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민원을 제기해요. 예, 민원을 제기하면, 그러면 그 민원이 제기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미 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 실어놨어요. 예, 실어놨는데 잘 보시면 수돗물 그 소독약 냄새가 너무 강하다. 예, 소독약 냄새가 강하다. 예, 근데 답변은 아주 미량이다. 예, 미량이다. 그리고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기준 농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염소의 기준 농도는 4mg이에요. 4mg. 예, 그 4를 기억하세요. 딴 거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염소 그러면 1000cc 맥주 1000cc를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4mg, 1g도 아닌 4mg. 그러니까 1g의 1000분의 1이 mg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4mg 생각하세요. 괜찮다. 예, 답변입니다. 납득이 돼요. 예, 넘어갑니다. 갑자기 소독약 냄새가 난다. 예, 갑자기 소독약 냄새가 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답변 중에 가장 큰 게 공업용 호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수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먹는 물을 드시면서 아니면은 뭐 집에서 이제 하다못해 뭐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공업용 호수를 끼워가지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답변은 그 호수에서 냄새가 나는 거다. 아니면 물은 깨끗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그 한 뭐 20, 3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호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답변은 이런데 요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면대 주변에 분홍 물때 이 경험 해보셨죠? 물때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은 그 건물 내부에 습도가 높아서 이게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여 있다가 그게 물때가 된다. 예, 이제 이런 답변이에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많으면 당연히 이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습진이나 그죠? 예, 어떤 뭐 아토피가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트러블이 금방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습도 문제도 맞긴 맞는데 과연 그러면 그 분홍 물때가 과연 습도만의 문제인가? 예,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연결시키는 고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염소입니다. 염소. 예. 왜 그러냐면 염소가 얘가 물기가 증발하고 나면 예, 그러면 분홍색을 띠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예. 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집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 예, 그랬을 때 그럼 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거를 그 수도사업소에다 얘기를 하면 아니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러면은 집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거를 검사를 무료로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수도사업소에서 괜찮다고 하는 물이 나한테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사하고 싶다고 하면 다시 수도사업소가 와요. 네, 그럼 이제 뭔가 좀 약간 모순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제도는 있다.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돗물에서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지고 세 개를 분류하면 걔네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인데, 첫 번째는 여기 무기물질 해가지고 납이나 불소나 비소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 물질, 요거는 이제 환경부의 고시 기준입니다. 이제 그런 게 뭐 유의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유기물질.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16개인데요. 페놀, 다이아지논, 그다음에 파라티온, 이렇게 1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하기 어려운,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냥 우리가 상상하건대 이제 그냥 화학물질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거는 당연히 물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수질 검사 결과 이런 건 없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미생물은 대장균이 대부분인데, 대장균이 가끔 뭐 약수터 같은 데서 검출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약수터가 이제 뭐 폐쇄되고 뭐 그런 경우는 우리 몇 번 있었죠.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에 그 물이 미생물이 막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독제, 소독의 부산물, 이거에 대한 거가 또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히나 크게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염소, 기억나시죠? 1000cc에 4mg,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봤는데 이게 물이 안 좋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먹어? 이게 심리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염소이온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탁도, 뭐 색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pH도 있고요. 망간은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망간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망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요소야. 네가 봤을 때 물이 왠지 좀 뭐 까만 알갱이가 있으니까 못 먹을 것 같지?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거는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뭐 이거를 깊이 있게 따지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이게 멀리 가다 보면 그럼 뭔가의 기준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저도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 하나 때문에 오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보세요, 더. 요거는 아까 연도별로 나갔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1년 단위로 나갔던 것들인데, 근데 2018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던 2019년도 보고서 있었죠. 그거는 이제 연 단위로 하나씩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월 단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 그냥 양평군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있는 자료예요. 있는 자료고 옆에 기준치가 다 써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6월입니다. 6월. 6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색칠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망간은 없어요. 근데 없다는 거는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0.004mg 이하로 나오면은 망간은 불검출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알콜 그래도 알코올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거기에 알코올이 아주 미량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알콜, 그냥 0%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간은 일단 기준치 0.004mg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입니다. 딴 거 다 복잡한 거 다 떼고요. 6월 달에 염소 이온만 보세요. 염소 이온. 위엔 잘렸는데 이게 3개잖아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봤었던 통합. 그죠? 통합 정수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서. 세 번째가 양동이에요. 6월달 결과입니다. 염소 이온 보세요. 염소 이온.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염소 이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염소, 잔류 염소량 4.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얘는 250 이하로만 들어가면 돼요. 21.9, 15.6, 17. 상당히 낮은 수치죠. 안전한 수돗물의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 넘어가 볼게요. 이 7월달입니다. 7월달 별 차이 없죠. 그 다음에 망간도 불검출이에요.
8월 달 보겠습니다. 8월 달. 예. 염소 이온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그 통합정수장에 보시면 아까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던 게 지금 14.3으로 나왔어요. 예, 망가는 불검출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8월 달이 되면서 비가 많이 왔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하고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예, 근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가 거의 안 왔기 때문에 갈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망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망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염소이온이 8월 달에 들어오면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잖아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이온이 왜 떨어졌냐?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투박하지만 이렇게 한 장에 썼거든요. 이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망간이 있으면요, 그 망간을 잡으려고 염소를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망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금속들을 반응시켜가지고 잡아내려고 염소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망간도 잡히죠. 망간이 염소를 쓰면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일어나요. 두 가지. 왜 그러냐면 망간 자체가 옛날에 우리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주기율표 이런 거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망간이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반응성이 엄청 커요. 막 이쪽으로도 반응하고 저쪽으로도 반응하고 그다음 반응을 했을 때 뭐 이온이 될 때도 뭐 1가 이온도 되고 2가 이온도 되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이온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큰 놈이니까 염소로 잡기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 망간은 플러스 2가가 되거나 플러스 4가가 돼요. 플러스 2가나 혹은 플러스 4가. 플러스 2가는 수돗물에 녹아요. 플러스 4가는 검은색 침전물이 돼서 우리가 이제 아까 뉴스에서 봤던 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검은 알갱이가 돼요. 자, 그러면 망간하고 염소가 처음에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돗물에 녹아서 우리 집까지 온 애들이 있고요. 검은색 침전물이 형성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깔아앉아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거를 우리가 상수도로 보내려면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제 상상이 아니라 이거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운영 팀장님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펌핑을 하면 그러면 그 작은 그 망간의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부유되겠죠. 그러면서 압력을 확 걸어버리면은 얘네들이 훅 밀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간에다가 염소를 반응을 시키면 그러면 수돗물 속에 일단 망간이 녹는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런 검은색 침전물들이 부유되면서 막 물속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상수도까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 대부분 필터를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정수기 뭐 쓰시거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도 필터가 있죠. 그 필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망간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망간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라는 건 얘네들은 염소하고 더 친해요. 그러면 수돗물 속에 녹아있던 망간은 그 금속 필터에 있는 금속이 염소와 반응을 더 잘해버리니까 그때 되는 순간에 얘네들은 다시 금속으로 환원이 돼서 침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원래 검은색 침전물들이 있었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검은색 침전물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검은색 침전물들은 다 뭐냐 그러면은 망간이 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망간이 나왔다는 건 이따 제가 이제 뉴스 보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수도사업소 팀장님한테 제가 들은 말이에요. 망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항에서도 그게 망간이라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간이 어떤 놈이냐 그거를 좀 써놨는데, 예, 뭐 그러니까 그럼 되게 안 좋은 거냐? 문제가 뭐냐면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항에서도 민간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전문가 집단이 같이 망간이라는 것까지를 밝혀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민원을 막 제기하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몰라서 그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논문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망간은 기준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섭취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쌓여야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예. 근데 많이 먹었을 때 당연히 이게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그죠? 예. 그게 보시면은 저기 이따가 또 이제 영상 통해서 아마 또 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자기 아이가, 예, 아토피가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갔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는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기준이 뭐냐, 예, 그거를 보시면 일단은 저기 2번 한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은 독성은 적대요. 독성은 적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0.75mg을 함유한 물을 음용했을 때도 건강에 뚜렷한 악영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돼 있다는 데이터가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밑에 한번 보실게요. 미량으로도 물의 색을 유발시키며 관내에 축적되어 흑수의 원인이 된다. 예, 이제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만성 중독 시에는 무기력, 떨림,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급성 중독 시에는 신경 증상, 두통, 관절통을 유발한다. 이 정도 보고예요. 이 정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8월 27일자 중앙신문에서 실린 거거든요. 예, 양평군에 있는 수돗물 정수 필터 변색 원인은 망간이 확실하다. 예.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냈어요. 예, 포항에서는 이거를 하나 밝히기 위해서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8월 27일자 나와 있는 그 결과는 망간이라는 거는 공표가 된 겁니다. 예, 망간이 있다, 양평 수돗물에는. 뭐 쭉 나와요. 예, 쭉 나오고 뭐, 예, 하지만 뭐 기준에 적합하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요. 예, 마지막에 군 관계자는, 이게 잘 보세요 한번. 군 관계자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 보완 등 병행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8월 27일자 신문에 실렸잖아요. 8월 말 정도에 이미 그 8월 초부터 그 상황을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가기 이전에 망간을 잡기 위한 처리를 다른 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네, 처리를.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처리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아까 8월 달에 그 염소이온 기억하시죠? 네. 요게 언제냐면 8월 3일자예요. 8월 3일자 검사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별 문제 없었어요. 네. 그냥 어느 정도의 염소 처리를 하면서 계속 쭉 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수돗물도 괜찮았어요. 8월 3일자에 염소이온이 줄었어요. 염소이온이 줄었는데 이때는 똑같은 양의 염소를 원래 쓰던 대로 썼어요. 네. 요것도 팀장님의 증언이에요. 네, 수도사업소에. 그러면 똑같은 염소의 사용량을 썼는데 염소이온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염소이온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망간과 반응한 양이 많아졌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계속 염소이온은 일정량이 나왔었는데 8월 초에는
그게 5mg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터당 1mg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수치라는 거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잔류 염소에 대한 거는 기준치가 1리터 1000cc에 4mg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mg 정도가 줄었어요. 그만큼 망간이 많았죠. 그죠? 예.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수돗물에 망간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예, 그쵸? 그거를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예, 처리를 또 새로운 방법으로 했는데, 그 처리를 한 게, 잠시만요. 예, 처리를 한 게, 과망간산 나트륨이라는 걸 가지고 처리를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환경부에 2017년도부터 이걸 통해서 망간을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부터 써라 라고 고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이제 망간이 나왔다는 거를 이미 8월 초, 그 전에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때 보도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아, 이게 망간이 많구나. 그래서 8월 말 정도가 돼서는 이 처리를 하셨대요. 네, 이 처리를 하면서 염소의 양을 줄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얼마큼 줄였습니까? 네,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처리합니다 라고 정도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얼마입니다 라는 거는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처리를 하시는 분도 그거를 그냥 뭐 우리가 뭐 저기 뭐 대충 뭐 저기 김장할 때 뭐 소 부리듯이 그냥 그 정도로 처리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좀 들어요. 어쨌든 염소의 양은 좀 줄였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글을 통해서 수돗물에 망간이 많이 나왔던 거는 일단 9월 초잖아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계속 그거에 대한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도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게 수도사업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남아있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다. 팩트입니다. 팩트 여기까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지금 9월 중순이니까.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하시죠. 물을 갖다 놓고서는 이제 그 소독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소독을 해가지고서는 가정으로 보내요. 가정으로 보내면 바로 그거를 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을 뭐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물이라는 거는 이미 일주일 내지 보름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그 저기 정수장에 처리가 된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초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상당히 두드러진 이유는 이미 8월 달에 망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었고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그게 검은색 알갱이로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가정들이 있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작년 포항 얘기인데요.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한번 보세요. 한 달 넘게 계속된 경북 포항의 검은 수돗물에서 망간과 알루미늄, 철 같은 성분이 정상적인 수돗물보다 다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검출됐지만 당국은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수돗물이 갑자기 변색됐는지 근본 원인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검은 수돗물은 망간과 알루미늄, 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전문 조사단이 필터 변색 물질과 저수조 침전물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망간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알루미늄과 철 성분 등도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터와 저수조 침전물에서 검출된 망간은 각각 43.5%와 49%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검출된 망간 수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과정에서 그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검은색 물질들이 출현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수돗물 속에 있던 망간이 염소 처리 과정에서 검게 변색돼 수돗물 필터에 다량 묻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상수도 처리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 왜 갑자기 수돗물이 과도하게 변색됐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포항시에서 검은 수돗물 신고가 1000건이 넘었지만 당국은 수질 검사 결과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가정집에서 사용한 개수대 정수 필터입니다. 사용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고 물티슈로 닦아내자 이렇게 시커먼 입자들이 묻어나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불편과 불안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먹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생수 다 사서 먹고요. 끓여서 먹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죠. 포항시는 일단 피해 지역 상수도 관로에 내시경 조사를 실시해 수도관 내부에 쌓인 망간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입니다. 네. 아까 아까 였었나요? 네.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그 영상. 경북 포항의 한 가정집에서 사용한 수돗물 정수 필터들입니다. 사용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모두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개수대에 새 필터를 띄우고 수돗물을 틀어봤습니다. 물을 튼 지 3분도 안 돼서 정수 필터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또 다른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기 필터가 시커멓게 변했고 물티슈로 닦아내자 새카만 입자들이 묻어나옵니다. 갈아도 하루 만에 지금 색깔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요. 심지어 처음에 이제 물 틀면 뭐 물이 이렇게 좀 누런 물이 나오고 또 이제 색가루 가루 같은 게 이렇게 손에 묻어나요. 포항시 내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 넘게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을 염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속에 있던 철과 망간 등이 산화돼 검은 입자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수질 검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에 이어 포항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몇 개 많이 좀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 영상을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아기가 좀 그 몸에 계속 이제 좀 뭐 발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는데 뭐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검사를 했는데도 그 결과 자체가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 뭐 이제 애는 이제 힘든데,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찾아보시면 그러면은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양평에서는 그냥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 올해도 지금 우리 똑같은 상황이에요. 작년에 포항에서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슈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양평은 그냥 작년 그냥 지나갔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민원이 막 쭉 올라오다가 그 뒤로 좀 약간 잠잠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러냐? 얘네들이 더 심해서 그러냐? 아니요, 지금 상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거를 계속 이슈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더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이 일단 중요하고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거의 정리할 때가 좀 됐는데요. 이제 조금 좀 잘 듣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몇 개 찾아봤어요. 논문을 몇 개 찾아봤는데 아까 망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망간 때문에 어떤 큰 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분명 영향관계는 있다 이 정도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한임상병리사 협회에서 발행을 한 건데요.
이염화 망간. 이염화 망간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 망간을 잡기 위해서 염소 처리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염소가 붙어 있는 그 망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가 같은 경우에는 침전돼서 가라앉는 검은 알갱이 기억하시죠? 이염화 망간은 물에 녹아요. 예,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제 녹아가지고 부유되어 있는 이온화 상태입니다. 흰 쥐에다가 투여를 해가지고 간하고 췌장 조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해 본 건데 영양 관계가 유의미하게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것들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읽어보기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아까 4mg, 그죠? 1000cc에 4mg.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물이 비중이 1이니까 cc하고 리터, cc하고 이제 그 동급이 뭐냐면 g이거든요, 그램. 그러면 1kg에 4mg의 이 망간을, 그죠? 이염화 망간을 쥐의 배에다가 계속 투여를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체 자체에도 자정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배출되기도 한다. 하지만은 그게 결국에 침착된다. 이 결론이에요. 또 하나를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이염화 망간을 흰 쥐의 뇌에다가 주입을 하고 똑같은 수치입니다. 아까 보시면 킬로그램당 4mg, 그죠? 기준치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뇌에 있는 지금 이제 망간의 침착량을 조사한 거예요. 결론 보면은 또 어떠냐면 그 자체가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그렇죠? 좀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찾아도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이거에 대한 거를 못 찾았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하다. 또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건 약간 여담인데 환기줄기에는 바이오차를 이용하면 그러면 체내에 있는 카드뮴이나 망간이온을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결국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물에 지금 망간이 있다. 그건 양평 발표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유해성이 뭔지에 대해서를 조금 더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연구소가 생각하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을 하고 알리자.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간 거냐면요. 포항 올해 좀 잠잠하잖아요. 작년에 그 망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엄청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상수도간에 뭐 내시경 조사를 해가지고 뭐 침착량이 얼마큼 되는지 그런 것도 조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처리, 과망가상 나트륨을 통해서 망간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까 2017년도 환경부 고시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평은 저는 솔직히 봤을 때 조금 더 노력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뢰 문제를 떠나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저는 수치는 신뢰해요. 수치는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한 그 보고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알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항에서도 그 외부 기관의 수질 검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신뢰의 문제도 좀 있지만 검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지는 수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검사한 거랑 내일 검사한 게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집에서 한 거랑 옆집에서 한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관의 수질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네. 요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하고 수도 사업소에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주자. 그래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혹자는 이 보시면서 아니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저기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저기 WHO에서 얘기하는 1급 발암물질인 뭐 술은 뭐 맨날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뭐 물에 망간 조금 나왔다고 이런 걸 가지고선 얘기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맨날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럼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술, 담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그죠? 근데 물을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 거는 나의 권리지. 사실 이거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깨끗하게 먹고 싶든 아니면 뭐 더럽게 먹고 싶든 이걸 떠나서 나에게 어쨌든 간에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해서 바꿔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자. 특히나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 위기와도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얘기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물이 포용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뜨거워지고 뭐 차가워지고 뭐 이렇게 공기의 기온이 바뀌는 것보다도 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포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바닷물의 수온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이런 강물에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 어떤 효과가,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가 금방 생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다. 이런 겁니다. 좀 더 계속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의견을 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